그 자다도 막간에 네. 그 어제 그 김정남 피살 네. 그게 이제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네. 얘기를 이제 그 기자가 물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예. 우리 여기 예. 이게 이제 네. 그게 이제 과도하게 그게 그 김정은의 독재자로서의 이제 공포 통치다 또는 이 김정은이 흔들린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김정일이 원래 마카오에 가서 도박을 잘 했어요. 김정일이요? 김정일이. 네. 그 이제 그 마카오에 도박을 하다가 하러 다닐 때 김정남이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네. 그래서 김정남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성 도박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대주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성택이거든요. 네. 장성택이 끊임없이 돈을 대줬는데 거액을 대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장성택이 죽고 나니까 김정남이가 이제 이 북한 정권을 향해서 김정은이한테 이제 돈을 보내달라. 예. 그게 끝없이 계속되니까 예. 이거는 뭐 화수분처럼 계속 보낼 수만은 없다. 네. 그래서 줄이고 뭐 없애고 그러니까 김정남이가 이제 너 계속 그러면은 내가 뭘 폭로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뭐 자꾸 협박을 하니까 언제까지나 끌려갈 순 없다. 해가지고 요원들을 보내서 이 북한 요원들인 거는 틀림없어 보이니까요. 네. 그렇게 죽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과도하게 무슨 뭐 북한의 그 정치 상황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보는 그 시각은 그 이제 김정은이가 2013년에도 그 고모부 이제 장성택을 이제 고사포로 그 잔인하게 처형하고 또 자기 형도 이렇게 김정남도 그 여관첩을 통해서 그 이제 그 처형 일종의 이제 그 독살을 한 걸 보면 걱정되는 거는 이제 지금 북한이 그 끊임없이 이제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켜 나가고 고도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성이 마비된 그 정권이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벌일지 모를 거다라는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한 손에는 핵과 한 손에 미사일 쥐고 이 머릿속에는 이 잔인함과 또 잔혹함 이 있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고 그럼 뭐 김정은의 정권력 앞에는 혈육도 다 그렇죠.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 그거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다 책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만 강력한 우리도 핵과 미사일에는 억제를 갖추는 길만이야말로 우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막고 무력 도발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북한 정권의 오판을 막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유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쟁을 하겠다는 이유로 핵을 갖자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지키고 자유권 차원에서 핵을 갖자고 저는 주장하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형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이제 모신 이유가 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랄까요?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이 책에 다 담으셨는데 그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배경도 말씀도 듣고 또 선생님이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사드라는 소설을 통해서 하시고자 국민들에게 하시고 하자는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국방과학연구소도 다녀왔습니다. 엊그제 월요일 날 이 사드 이렇게 1편, 2편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게 이제 처음 쓰신 게 몇 년도죠? 이게 93년에 93년도죠. 이때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이고요. 이 사드가 이게 최근 이게 그렇죠. 이게 2년 전에 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해가 바뀌고 3년 전인데요. 지금 일단은 이 사회라는 건 이제 가장 그 주된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그 다른 또 다양한 시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드라든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이 주된 시각을 딱 잡고 밀고 나가는 중심 세력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드 이런 게 다 이 주변의 다양한 시각만 있지 딱 중심이 되는 이 주된 세력이 지금 정부가 하고는 있지만은 그에 대한 이제 이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형편에 이제 지금 원유철 의원께서 어떤 그 주된 시각을 밀고 나가야 된다. 이건 아주 그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그 안위와 안전에 관련돼서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정말 소중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안보와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국 사회가 이제 지난 70년간 그 온갖 그 당시는 뭐 러시아도 아니고 소련, 중국도 아니고 중공, 북한도 아니고 북괴 이런 정말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하고 대치하면서도 이처럼 거대한 경제 번영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그 이 한미 양국이 맺고 있는 상호 방위 조약하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이거든요. 중요한 가치죠. 이 한미 동맹을 자꾸 흩뜨리려는 그런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체는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좋은 면도 있죠. 사회는 다양해야 되니까.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지금 특히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핵과 미사일을 저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걸 그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수의 가치는 일단 한미 동맹, 그걸 꼭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 한미 동맹이 있어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외교도 할 수 있고 남북 관계도 이끌 수 있지. 한미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경제 심리 자체가 다 그냥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라가 바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미 동맹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게 뭐 그동안 많이 나오고 일단 이제까지 60, 70년간 해오던 한미 동맹에 또 이 염증을 내는 국민들도 일부 있지만 그러나 한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경제의 근간도 사실은 이 한미 동맹이다. 그런 점에서는 원 의원께서 항상 강력한 한미 동맹을 주장하는 것은 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그 6.25 그 한국 전쟁 때 그 한반도가 완전히 공산화 될 수 있는 그런 그 위기에 있을 때 미국이 중심으로 한 유엔이라는 그 국제사회 연합군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막아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고마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그 시장 경제, 그다음에 그 인권이라는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한미 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안보적인 자산이다. 경제적인 자산이고요. 그 토대에 의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국제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되고 더 튼튼한 안보를 갖추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서 우리 보수의 중심인 우리 한국 땅이 앞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원 의원께서 이제 핵 얘기를 지금 그 누구도 사실 하기 힘든 한국 사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선 말이죠. 그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은 물론 남북 핵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일본이 독도를 저런 식으로 자기네 거라고 가르치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전 일본 국민들이 독도를 자기네 걸로 믿게 되고 그러면은 독도를 침공하러 오는 거는 100% 뻔하거든요. 언제 오느냐의 문제지 일본이 독도를 뺏으러 오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못 살 때 같으면 독도를 뺏겨도 상관이 없이 잘 사는데
지금은 이 아이덴티티, 이게 나는 누구냐, 한국인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독도를 뺏기면은 나라가 그냥 아르헨티나처럼 오히려 붕괴돼 버리고 말아요.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근데 한국의 군사력으로는 어떻게 해도 일본을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이미 1940년에 항공모함을 7대나 갖고 있던 나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군사 지도자들이 무슨 독도를 방위하기 위해서 뭐 배를 어떻게 배치한다,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구하러 가면은 갈수록 500명 타고 가면 500명, 1000명 타면 1000명이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아요. 그게 한일 간의 해군력의 차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일본이 독도를 도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 세계적 위안부 연대입니다. 위안부 연대로 마치 유태인들이 끊임없이 독일인들 아우슈비츠 이런 영화 같은 걸로 다시는 유대인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만들듯이 우리도 이 전 세계적 위안부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그 성노예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이었는가를 계속 공유를 해서 그 일본의 공격을 막아야 되고, 또 하나는 원 의원 주장하시듯이 핵무기를 갖춰야 돼요. 그거는 지금 핵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일본의 침공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북한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하니까 괜찮은데 일본이 독도를 침공해 오는 거는 미국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이 국가 간의 지역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한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이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이 문제의 원천이 매우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힘이 기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핵무장론은 다만 북한을 상대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의미를 이 일본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원 의원의 핵무장론을 지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언론인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김정은 정권의 그 포악성과 잔인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라시고 그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3년 전에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또 어제는 자기 형을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간첩을 보내서 또 이제 피살시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이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드릴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최대의 그 안보 암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력한 핵 억제를 갖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말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막고 무력 도발을 방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북한보다 더 강력한 핵 억제를 갖는 거. 그래서 이제 한국형 핵무장을 해야겠다. 우리가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형 핵무장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사드 같은 거를 배치해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방어해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밤자리에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튼튼한 안보 속에서 이 경제도 꼽히는 거니까요. 그 토대에서 경제도 꼽히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도 또 새롭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핵이라는 옵션을 또 테이블에서 치우면 남북 관계도 또 새롭게 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토대에서도 정말 이 안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그 수없이 많은 대선 후보들의 안보관이 뚜렷지 않고 그 좀 흔들리는 면조차도 있는데
아주 정통 안보관을 갖고 나오셨으니까 아주 뭐 좋은 감사합니다. 결과 있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악수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예, 예, 우리 예. 우리 원장님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 악수하는.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랄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